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요. 특히나 오늘 오전장에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으로 깜짝 놀라셨던 투자자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 등락이 거셉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있었던 시장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탑5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알테오젠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만 1.6조 원을 기록했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급락세 이어갔는데 오늘 거래대금만 3천억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거래량 동반한 하락이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Y스틸텍과 한미글로벌 재건 관련주이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위치와 3빌리언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 강세 이어갔는데 알테오젠과 위치를 합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4분의 1가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전보다는 상승 탄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1.99%,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상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재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20% 급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해줬는데요. 이화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밤이었죠. 골드만삭스에서 특허 침해 소송 관련된 우려가 나왔거든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소송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건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을 정도라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요 최근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전년쯤일 겁니다. 이어플로우가 미국에 있는 인슐렛 회사와 관련해서 표절 이유가 생기면서 소송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플로우가 1년 동안 이제 영업 정지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아졌는데 알테오젠은 사실 그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머크사와 이제 독점 계약을 했을 때 애초에 이제 머크가 이제 기존에 이제 SC 제약 플랫폼에 관련해서 이제 그 히알루론 이제 리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존에 이제 할로자임이 하고 있었던 베라 히알루 리다제에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이제 머크 쪽에 키트루다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 기술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게 자기가 특허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우리도 비독점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않을까라는 이제 그 의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건데, 물론 어제도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얘기를 나왔었고,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제 그 계약 체결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좀 해결됐습니다. 사실 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ICPS 5천억 발행한다 얘기 나왔다가 오늘 또 심지어 2천억 얘기 나왔지만은 그것도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그동안 알테오젠을 사지 못했던 분들, 사실 올해 가격대가 거의 5만 원 가격대에서 4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 두 개가 지금 해소가 됐고, 물론 이제 RCPS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최근에 정강 변경을 하면서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은 물론 이 자금 조달하는 거는 결국은 그겁니다. 그거 이제 머크사에서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생산 너네 RTO제는 직접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공장 지으려고 이제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서 소문을 듣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1,000억보다 낮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운용 자금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 좋을 수 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 자금으로 쓰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어차피 2026년 되면은 알토제는 1조 이상의 매출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게 1,000억이 뭐 대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향후에 모멘텀에 주목하자라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알테오젠 이게 머크 키트루다 SC가 원래 인상 3상이 12월이 마무리됐는데 9월이 됐죠. 그리고 FDA 승인도 한 1월이나 2월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학회에서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발표를 하고 아마 FDA 허가 신청이 나오면은 이것도 웃긴 게 원래 26년쯤에 FDA 승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내년 3분기, 4분기로 당겨진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특허 만료 이전에 SC 전환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굉장히 크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개 첫 번째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듀피젠트 SC입니다. 사노피와 계약했던 게 2020년대 4조 7천억 그 계약 맺은 게 최근 올해 한 8월쯤에 사노피 CEO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듀피젠트 SC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너네가 쓰고 있는 거 결국에는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임상 한번 시작하자. 임상 시작하면 바로 마일스톤 받습니다. 그리고 제형 변경은 임상 이상 없습니다. 바로 패스되고 임상 3상으로 가기 때문에 듀피젠트에 대한 독점 계약 변경 이슈 거기다가 MTA 흔히 말해서 물질 이전 계약이죠. 이제 우리 바로 계약하긴 그렇고 너네 그 알트 비포 이거 우리 한번 후보 물질 테스트 좀 해볼게. 보통 이게 6개월 걸립니다. 이미 작년에 올해 6건 계약을 했고 내년쯤에 이게 나오고 본 계약이 1개가 나올지 6개가 나올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 보였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사실 여기서 3, 40만에서 놀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가격대에서 사실 마지막 기회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시긴 했었거든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설이 돌면서 오늘 급락에 좀 보탬이 됐었는데 2천억 원 규모의 RCPS 발행하겠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였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알테오젠에서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공장을 증설한다면 증자가 필요한 건 맞지만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완전히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RC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자가 채권자인데 만약에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다른 쪽은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자산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만 가져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지 한다고 하면은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사가 더 좋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물론 아직은 추진 중이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 요건들이 좀 알테오젠 쪽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이 여실히 주가 흐름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20%의 하락이 나와서 저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짙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같은 날에도 여러 가지 풍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끌어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종목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 2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시장 영향력은 예전보다는 정말 미미해졌는데요. 이제 HBM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테슬라에 누가 먼저 더 빨리 HBM을 공급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의 가속기를 보면서 이런 발열적인 이슈가 아마 스펙업이 되면서 아마 더 심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적층을 쌓아야 되고 그만큼 발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대한 이슈는 부각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기술력이 앞서 있는 사실 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어느 정도 호의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사실 자사주 이제 100만 주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오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삼성증권이 아마 그 매수세로 굉장히 많이 창구로 들어왔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사주가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일단 SK 하이닉스도 물론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에 이제 HBM 그 블랙의 가속기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 봤을 때 이제 테슬라도 물론 이제 FSD 흔히 우리가 뭐 자율주행되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올라오고 자율주행의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결국 반도체 쪽에 이제 HBM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의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좀 봤을 때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HBM4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테슬라가 선택한 회사가 그만큼 이 속도전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판매하는 뭐 대수에 따라서 실적이 뭐 얼마만큼 크겠냐마는 결국에는 여기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이 굉장히 좀 크게 갈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사가 이제 AMD랑 이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도 결국에는 AI 칩을 만들겠다 하다가 좀 계속 지연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본격적인 고객사 확대로 인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결국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향후의 전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게 이런 테슬라와 같은 이제 AI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는 이제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말고 자체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만큼 어디에 납품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쪽을 더욱더 좋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일단은 물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그랬고 3분기 또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HBM4 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3E는 뭐 8단 이제 뭐 인증 들어가고 12단, 16단 따라가려면 어차피 늦은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HBM4로 이제 사활을 걸겠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그 수율에 따른 분위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는 결국 이 수율을 못 잡으면은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방식 자체가 NUF 방식과 NCF 방식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지금 NUF 방식의 일단은 기술력이나 이런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열을 잡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우위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루닛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3위에 올라왔습니다. 루닛이 거래량은 동반한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 화요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어요. 루닛에 대한 레포트였는데 제목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의료 AI 미래는 루닛이 맞아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급락에 나왔어요. 그때 급등했던 것만큼 빠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예전과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격으로 루닛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이 일단은 처음에 들려왔고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X에다가 또 업로드를 하면서 의료 AI 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루닛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평가가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의료 AI 관련돼서 실적들이 나오면 항상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숫자로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또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결의 종목들 그 안에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루닛은 큰 폭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시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됐다고 있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 매수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내일 뭐 장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고 의료 AI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들에게선 굉장히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거나 다음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 매도, 그러니까 짧게 단기적으로 보는 흐름들의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루닛뿐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우주항공도 그랬고 한번 조정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좀 변동성을 수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형성되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 AI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전에만은 좀 다른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과 또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들은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루닛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의 흐름들을 결국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저는 자리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 훼손된 점이 없다. 계속해서 좀 주가 움직임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위치의 거래대금이 이 코스피 코스닥 총 거래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어제 위치가 또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었잖아요. 참 갈 곳이 없는 수급이 이런 쪽으로 자꾸 쏠리는 것 같아요. 뭔가 단타로만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과장님?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하나의 주도 섹터가 없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오늘인가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매도로 이제 전략을 이제 바꾸긴 했는데 오늘 딱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조선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항상 매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 해에 주도 섹터였던 것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냐 보통 바뀌는 추세가 보통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들어가는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조선도 이제 실적과 수주가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만큼 이제 수주가 나왔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폴란드 계약도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매출의 인식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이 뭐 더 빠진다라기 흐름보다는 결국은 새로운 주도 섹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많이 빠졌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른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은 이걸 알테오젠 한번 갈아타볼까? 이제 이런 심리가 오늘 많은 시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막 방산 가지고 있다, 조선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더 오르는 거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수급의 이탈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랑 너무 어렵다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뭐
뭐 금투세니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세니 물론 대주주 양도세도 뭐 50억입니다. 50억인데 사실 뭐 다시 그냥 끼워 맞추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하나 왜 빠지는지를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심지어 제약바이오도 한번 빠질 때 투심이 다 꺾어버리니까 이게 마땅하게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좀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하되 일단 결국에는 주도 섹터가 아마 조만간 한간 크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은 모색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시장 너무 어려웠다,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주도 섹터가 얼른 돌아오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했던 종목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